있습니다. 임신 휴가가 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올해만큼은 임금 인상과 또 성과금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3대 3대 4. 요거를 요번에 뭐 꼭 좀 관철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해주세요. 여러분들 박수 치시죠. 협상! 자, 좋습니다. 투쟁! 100%의 정치를 위해서 지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합원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당당하게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투쟁!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지부 5만 조합원 여러분들, 우리 동지님들의 협상왕 미니미니 이수린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죠? 저희 뜨거웠던 지난 6월 우리 동지님들의 바람을 모아서 제가 비장하게 지부장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지난 7월 29일 드디어 그 단체 교섭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과연 제가 임무를 잘 수행했을지 우리 단체 교섭의 비하인드 스토리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오늘 지부장님을 만나 뵙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지부장님! 지부장님!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구만. 반가워요. 지부장님, 반갑구만. 반가워요, 지부장님.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왜 왔는지 알고 계시죠? 네. 우리 5만 동지님들을 대표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앉아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그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이요. 처음에는 우리 5만 조합원 동지님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분위기가 좀 잡혀가지고 난항이 우려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분위기가 어땠어요? 우리 조합원들은 100%의 만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길 바라겠지만 이 교섭이란 것이 상대가 있는 만큼 그리고 우리 또 140차 임대에서 우리가 결정했던 요구안을 확정했던 기본적인 방향, 정신 이걸 기초로 우리가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전국 속에서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국민들이 현대차 단체 교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등등의 고민이 많았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부장님께서 우리 조합원 동지님들 뜻이 당인 협상안을 사측에서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노력을 좀 하셨나요? 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허락하고 있는 범주 내에 그리고 단체 교섭권, 체결권 그리고 파업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 기초로 해서 우리가 조정 신청도 했었고 그리고 조합원 정행위 찬반 투표도 거쳤고 그래서 80%가 넘는 것을 기본 무기를 삼아서 네. 회사 측을 우리가 압박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막 파업을 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건 아니고 결국에 정발 결의를 하고 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수단. 네. 어쨌든 전체 파국을 면해야 된다는 것이 노사 대표자들의 공통적인 생각하에 네. 단체 교섭을 뭐 어차피 뭐 사장님도 결단해야 되고 또 지부장이 나도 결단해야 되니까 서로가 결단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마무리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는 협상안이 바로 임금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지부장님께서 시원하게 이제 해결을 하셔가지고 우리 동지님들께 좀 원망은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원섭섭한데 어쨌든 좀 뭐 합의한 금액보다 더 받고 싶은 것이 지부장으로서의 뭐 욕심이었죠.
생각이었는데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파업권까지 발동하면서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크게 많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그래서 뭐 이게 지부장이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의 얘기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더 큰 파국을 우리가 또 맞이해야 되는 노사관계는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만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뭐 저는 30년 활동의 경험 속에서 알고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좀 부족한 부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핵심 쟁취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권리, 다치지 않고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사실 고용 보장이 가장 저는 노동자비 해야 될 첫 번째의 책무고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급격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의 10배 이상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할 단계에서부터 노조가 개입력을 높이지 않으면 그것이 외조화되고 우리가 또 울산인 전주 아산이 아닌 다른 타 지역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미래 협약을 제일 중점에 두고 이번 단체 교섭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 협약 속에 최고 중요하게 담았던 것은 2025 사업계획서에 있는 60조 1천억을 문구화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60조 원을 기존의 사업장 내에 투자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약받은 것이 첫 번째 성과고 결국에 엔진 변속기 소재가 이후에 아마 내연기관이 사라짐에 따라서 생산 대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에 같은 기종들끼리는 비슷한 기종들끼리는 부서가 나연히 통폐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유유부주의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까지 구체화시켰다. 그래서 결국에 인소싱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미래협약에 담아냈고 그리고 완성차나 PT 사업장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UAM이나 로봇 공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직무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까지 미래협약 속에 담아냈다는 것이 지부장으로서 단체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결단할 수 있던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체 교섭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또 이제 아쉬운 부분도 살짝 생겼어요. 아무리 또 최선을 다하셨지만 모든 분들의 또 만족을 드릴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정년 연장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현장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지금. 저한테 가장 절실했던 문제였죠. 그쵸. 저도 네. 정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입장에서 그것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사회적 분위기 무엇보다도 제 이름으로 국회 입법청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정년 연장의 법제화, 국민연금하고 연계한 법제화를 추진해 달라라는 입법청을 넣었는데 그게 30일 이내에 10만 명을 채워야 되는데 고작 2만 명밖에 못 채웠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가 대단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이냐라는 것이고 조금 지부장으로서 안타까웠던 건 교섭석상에서 사측의 대표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들어왔을 때 딱히 이렇게 제가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성공했으면 정년 연장을 노사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뭔가를 좀 구체화시킬 수 있었을 건데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도 그나마 기존의 시니어 촉탁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 연장의 제도로 바꾼 것은 다음 교섭에서는 정년 연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좀 지부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러했다는 것을 지부장으로서 죄송한 말씀과 아울러
이해해달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건 참 좁혀지지 않은 갈등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갈등을 좁히기 위해 이번에도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선배님들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62년생, 63년생 우리 선배 노동자들이 오늘날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만들었던 주역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대표 노동자업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주역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고생했던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후배들이 또다시 정년 연장의 이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지부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다음 집행부는 반드시 정년 연장을 만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건강하게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요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또 있었어요. 이후에 시기를 말끔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임기 끝나는 그 순간까지